안녕하세요. 곧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 40대 주부입니다. 시댁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네요. 다들 시댁 사정 어떠신가요? 시어머니랑 사이는 좋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가 있나 싶어 글을 써봅니다. 남편이랑 저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둘 다 평범한 대학교 나와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다 만나 사귀게 되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2년 정도 연애하다 소박하게 시골려 결혼했네요. 양가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애초부터 저희끼리 힘 모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이 비슷비슷해서 그 몇천 합치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받아 서울 외곽의 10평대 빌라 7천짜리 전세에서 신혼 시작했어요. 친정은 충청도에 계시고 농사일을 하셔서 많이 바쁘십니다. 시댁은 아버님만 일하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세요. 그나마도 저희 결혼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살고 계시다가 저희 결혼을 기점으로 두 분이 별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매달 생활비조로 100만 원 보내주세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사셨고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5살 어린데 회사를 다니다가 말다가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 혼자 독립해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 어머님이랑 같이 산다고 본가 들어와 살았고요. 그게 저희 결혼하고 3년 정도 후에 그렇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신우가 집에 들어온 이후부터 노골적으로 저희에게 용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전화에 돈이 없다, 어디가 아프다, 신우가 겨울 잠바가 없단다 등 구질구질한 말만 하셔서 어느 순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린 거죠. 그쯤 저도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한 번 유산을 했어요.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니 남편도 안 되겠다 싶어 중간 역할을 한답시고 시어머니한테 연락 그만하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신우랑 손잡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삿대질을 하며 저에게 "네가 뭔데 모자 사이를 다 갈라놓니?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해 여우같이 굴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라고 따지시더군요. 제가 유산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준 거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신우는 "언니가 몸 관리 똑바로 안 해서 유산한 걸 왜 우리 엄마 탓을 하세요? 언니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엄마한테 며느리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버는 맞벌이면서 왜 시댁에 용돈도 제대로 안 줘요? 둘이 합쳐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달에 꼴랑 20만 원만 보내시냐고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가닥해서 "너나 일해라.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백수에 맞들려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나이도 많은 올케한테 대들기나 한다." 라고 참교육을 빙자한 화풀이를 했더니 신우가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에 어머님은 더 분노했지만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혀를 끌끌 차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쉽지 않은 며느리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리고 싶었고, 버릇없는 신우한테도 봐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안 하셨어요. 신우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 불편할 거라 생각하셨나 본데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으니 1년 만에 어머님이랑 신우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결혼 초반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은 후로는 그냥 명절 포함해 1년에 3-4번 만날 뿐이고 안부전화 같은 것도 거의 안 하는 건조한 사이가 되었죠. 이 편이 훨씬 나았어요. 시댁이랑은 살갑게 지내봤자 저만 손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애 둘 낳고 키우며 정신없이 맞벌이 하는 동안 차근차근 차도 바꾸고 집도 넓히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는 동안 신우는 여전히 취업은 하지 않은 채 알바만 근근히 해갔고, 시부모님은 별거가 오래되자
마침내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의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위자료조로 살던 집을 어머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먼 지방에 집 얻어 살며 일하고 살겠다 하셨고요. 생각보다 황혼이혼하고 이렇게 사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각자 잘 사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무슨 이유에선지 사기를 당했고 어머님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우한테 큰 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돈 못 갚았고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남는 차액으로 보증금 2천에 월세 35만 원짜리 집을 구해 신우랑 시모랑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일이란 걸 하지 못하셨는데 집 넘어가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에 다니셨고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군요. 건강이 나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 안 하고 사시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노후 책임져 달라고 하실까봐 좀 겁났습니다. 두 분 이혼도 하시고 또 신우가 친 돈 사고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던 집까지 홀라당 넘어갔으니 말입니다. 어머님은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능력도 없으니 참 깝깝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였습니다. 어머님은 다니던 공장도 관두셨고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한테 다달이 보내는 용돈도 조금씩 많아졌어요. 20만 원으로 시작하던 용돈은 아이들 초등학생 되었을 무렵엔 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금에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한테까지 다달이 돈이 50만 원씩 들어가니 너무 숨막혔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더니 나중에는 그럼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돈 안 보내주면 엄마랑 동생 힘들 텐데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라며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럼 당신 용돈에서 까서드려. 담배도 끊고 당구도 끊고 라고 했더니 저더러 너무하답니다. 기어코 남편을 무시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경력 인정받아 좋은 조건으로 큰 회사로 옮겼고 만년 사원에서 바로 차장까지 달며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동안 월급은 남편보다 100만 원이나 더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도 애들 케어며 자질구레한 집안일은 여자인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큰 불만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제가 모든 걸 떠안는 게 당연하다 여겼나 봐요. 월급 많아지니 속으로 남편을 무시했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시댁에 보내는 돈 많아지니 담배 끊고 당구 끊으라 한 제 한마디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술, 담배는 물론이고 아둥바둥 사느라 제 취미생활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따로 들어가는 용돈이랄 것도 없었죠. 남편은 꼬박꼬박 자기 몫으로 한 달에 50만 원은 넘게 썼고 본인 집에도 다달이 50만 원 들였으면서 저한테 고생한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싸움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의 태도 때문에 더 실망하고 힘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혼 한 해 만회하며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큰애 초등학교 4학년 때네요. 사춘기 들어선 큰애가 저희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많이 힘들어 하더군요. 저한테 엄마 정말 이혼해? 라고 물으며 펑펑 우는 아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깊은 얘기를 통해 다시 화해했네요. 그때가 첫 번째 위기였어요. 그때 이혼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한창 예민할 때 이혼했으면 저도 후회했을 테니까요. 여튼 그렇게 한 차례 위기를 겪고 남편도 저한테 조금 미안해하며 담배도 줄이고 당구도 끊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저 역시 시댁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큰애 중학생 되었을 무렵 아주 갑작스레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저희 남매에게 일찍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 하셨어요.
몰랐는데 아버지 친가 쪽에서 물려받은 땅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제 동생이랑 충청도의 어느 땅 7,000평 정도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땅을 그대로 갖고 가기로 했고 저는 받은 땅 중에 일부를 매각해 2억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 팔아 아이들 중학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경기도라 당시 4억만 써도 30평 후반대의 좋은 아파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감사하다 거듭 인사드리고 그렇게 저희의 깔끔한 보금자리에서 새 시작을 기대하게 되었죠. 본격적인 문제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가 이사 간다고 시댁에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이사 간 지 2년도 안 되지 않았니? 왜 벌써 이사를 가?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냥 아이들 중학교 때문이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땅 증여받은 걸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분명히 저희한테 기대실 게 뻔해서요. 남편도 입 꾹 다물고 그냥 애들 교육 때문이라고만 했는데 신우가 자꾸 집요하게 파고들더군요. 돈도 없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냐.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아니냐. 자기가 알아봤는데 그 집 매매가가 4억이더라. 전세냐 매매냐 계속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세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희 집 주소를 알아내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라고요. 왜 거짓말 하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황당하고 난감해 죽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만 사실대로 말해버렸어요. 와이프가 친정에서 땅을 증여받았고 일부 팔아서 현금으로 갖게 되었다고요. 그거 알고 나서 신우가 저한테 배신감 느낀다며 장문으로 카톡하더군요. 자기네들을 거지 취급했네, 도둑 취급했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망했다고 하길래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왜 사실대로 말했냐고 다그치니 남편이 말하길 언제까지 숨길 참이야. 엄마랑 동생이 계속 물어볼 텐데. 그리고 그거 숨긴다고 뭐가 달라져. 어차피 당신은 우리 집에 돈 안 쓸 거잖아.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가 몇 번이나 우리 집 놀러 오고 싶다고 날 좀 잡으라고 성하더군요. 시모도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놀러 가냐? 아무리 네 친정에서 준 돈 보태 산 집이라지만 거기 내 아들 돈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 라고 하시고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신우를 초대했더니 집 좋다고 난리더군요. 자꾸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저 자신을 달래며 나름의 도리를 한다고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차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으신지 주무시고 가시겠다 하시는 걸 남편이 그나마 말렸네요. 신우는 여기까지 온 김에 근처 사는 친구 만나겠다며 조금 일찍 집을 나섰고 어머님만 조금 더 계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녁거리 포장해 오겠다며 우리 아들들이랑 나갔고요. 어머님과 어색한 정막 속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훌쩍 넘은 것 같구나. 그간 이런저런 일이 많았는데 다 잊고 이제부터는 격없이 지내보도록 하자. 그 말에 저는 어쩐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대답 대신 싱긋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건 제 직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아신 건지 여우같이 저에게 바짝 다가와 손을 잡으시고는 원래 가족 되기가 어려운 거야. 싸워도 보고 화해도 하면서 더 끈끈해지는 거지. 우리는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 더없이 친한 가족 사이 아니겠니?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지난 날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며 저를 달래듯이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 신우랑 또 따로 살아야지 안 되겠더라. 사정 때문에 같이 살았는데 다시 독립시켜야지. 네, 따로 사시게요? 그래야지.
그런데 마침 니들도 이사를 했다고 하니 이건 하늘의 계시인 것 같구나. 뭐든지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일이 진행되는 법이거든. 집도 넓어졌으니 내가 이 집에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명치가 턱 막힌 듯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합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봤자 용돈 정도 더 올려달라고 하시겠거니 싶었는데 합가는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가를 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 이제 공부할 시기라. 안방을 애들 주고 니들은 작은 방 쓰고 내가 남은 방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 쓰면 되지 뭘. 원래 형제들끼리 방 써야 하는 거야. 그래야 지들끼리 공부도 하고 그러지. 그리고 니들 집 살면 나도 일할 거다. 너무 걱정 마라. 어머님, 그건 좀 안 되겠어요. 제가 결국 딱 잘라 말하자 어머님은 기분이 상하신 듯 얼굴이 새빨개지셨어요. 그때 남편이 아이들과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며 그래, 내 방이 어디라고? 제일 작은 방이나 주면 되는데 뭘. 이라고 너스레를 떠시더군요. 남편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어머님이 이제 내가 네 동생이랑 따로 살 거라고 하니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라고 하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기막혀하며 그런 적 없다고 하니 어머님이 아깐 합가하자고 했잖니. 왜 갑자기 딴청이야? 아무튼 오늘은 먼저 갈게. 작은 방 짐 빼고 연락 줘. 용달 불러올 테니. 라며 급하게 나가시더군요. 제가 어머님을 잡으니 뿌리치며 도망치듯 가시더군요. 남편이 정말 합가하자고 말했냐며 저에게 묻는데 은은하게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죠.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듯 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노인네한테 뭐라고 했길래 합가하자는 걸로 받아들이셔. 우리 엄마한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어? 그게 더 희망 고문인 거 몰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예 어머님 말씀에 대답도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밖에 나가 어머님이랑 한참을 통화하고 온 모양이더군요. 남편이 이제 합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 제 책임이라고 떠넘기더군요. 제가 말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어머님이 오해를 하셨고 엎질러진 이상 어머님께 더 상처는 못 드린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그 전에 용돈 사건으로 인해 자기도 어머님한테 못할 말 했고 더 불효자 되기 싫다며 이제 무조건 합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급하게 애들 안 보는 대로 남편 끌고 나와 공원에서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왜 갑자기 합가하는 걸로 분위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어머님이랑 둘이 짜고 이러는 거냐고 했더니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그거 보니 뭔가 짚히는 구석이 있어서 남편에게 닥달하듯 몰아세웠습니다. 둘이 짠 거 맞더군요. 어머님이 지금 사는 월세방으로 집을 옮긴 그날부터 제 남편에게 합가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이번에 이사 온 걸 계기로 남편이 어머님께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 번에 허락 안 할 거 알고 막무가내 들어오기로 한 거였고요. 어이가 없더군요. 기가 막혀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랑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하니 사춘기 애들 두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며 저더러 이기적인 여자라고 삿대질 하더군요. 그 다음 날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 눈물로 상담했습니다. 합가 강요는 이혼 사유 맞다더군요. 남편이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걸 수 있다고 하길래 그대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배째라 못하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자기 지분도 있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너도 상담받아 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꼬리 내리고 미안하다 빌더군요. 시어머니도 저희가 이혼까지 갈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서는 합가 안 할 테니 저희끼리 잘 살으라 하시는데 저는 이미 마음이 떴네요. 좋은 시어머니면 모르겠어요.
그간 맞벌이하며 힘들게 애들 낳아 키우고 살았을 때도 다달이 돈 받으며 저에게 고생한다 한마디 하신 적 없고 늘 돈 타령만 하던 시어머니라 매달 보내는 용돈도 아깝다고 느꼈어요. 남편 역시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결정적인 순간마다 깨닫게 되니 이런 인간이랑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늘 의문이었고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하자고 하니 집을 달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바로 이혼 소송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면 당신도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담배도 끊고 당구도 끊고 친구들도 끊고 시댁도 끊고 살 거라고 하는데 그냥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다가 한 번은 술 왕창 먹고 들어와 큰소리치며 너 나보다 월급 많이 받는다고 무시했지? 나도 무시하고 우리 엄마도 무시했지? 그래서 결국 이혼하자고?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우리 애들이 결국 엄마 버린다? 라고 악담을 퍼붓더군요. 그렇게 이혼 소송 시작했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곧 최종 판결 나옵니다. 안 봐도 제가 승소할 거고요. 아이들에게는 잘 말해 두었어요. 못 볼 꼴 더 보여주기 싫어 이혼하는 거고 엄마 아빠 갈라서도 엄마가 책임지고 너희 좋은 대학 보내고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 거라고 하니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애들 마음에 상처가 없진 않겠지만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그대로 이혼하려 합니다. 재산 기여도에 따라 돈도 나눌 건데 남편은 거의 가져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긴 그동안 시댁에 들인 돈만 몇 천이고 제가 재산 증식이며 가사 육아에 많이 기여했으니까요. 시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카톡 하시길래 차단한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랑 시모가 집에 찾아왔길래 죄송하지만 경비 아저씨께 부탁드려서 내쫓았어요. 엉엉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사실 이혼 진행하는 순간에는 조금 후회도 했고 걱정도 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속 시원합니다. 제가 너무한가 싶기도 하지만 인생 별거 있나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며 결혼 생활 유지할 거면 빨리 발 빼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결혼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현재 맞벌이인데 돈은 돈대로 벌고 가사 일도 제가 거의 다 하는 데다 애들도 어려서부터 제가 거의 도맡아 키우고 시댁 가족들도 제가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고달프기 짝이 없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제주도 여행을 계기로 어쩐지 차가워진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이 뭔가 식겁을 했는지 전과 다르게 꽃다발도 사오고 집에 오면 안 하던 설거지며 빨래도 개곤 하는데 가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아 했던 시부모님 연락을 남편이 커트해주기 시작했어요. 진작 그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야기를 풀어보자니 예전 일부터 꺼내야겠네요.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 24살 되던 해에 선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이고요. 저보다 3살 많아요. 남편이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이유는 도련님이 사고를 쳐서 아이를 일찍 낳았어요. 근데 결혼식은 형보다 앞서 하면 안 된다는 시부모님의 뜻으로 애만 낳아 동거하며 키우며 살고 있다가 저희 남편 결혼하고 나서 그 이듬해에 시동생도 결혼식 올렸네요. 남편은 당시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쑥맥이었고 여자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도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등 떠밀듯이 한 결혼이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남편이 굉장한 효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묵묵한 게 마음에 들어 결혼을 했었는데 막상 식 올리고 나니 남편이 저에게 크게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서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제 나이 현재 40 중반인데 당시에도 저처럼 조건 보고 선 봐서 결혼한 케이스가 많은지라 저 같은 처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에 위안받았네요. 남편은 살면서 저한테 정붙인 타입이에요.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초반에 참 많이 힘들었네요. 그러면서도 애는 둘이나 낳았다는 게 아일러니죠. 그래도 가정 하나는 묵묵히 잘 지켜온 터라 부부끼리 협동해 차근차근 지평수 넓혀가고 전세에서 매매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바꿔가며 남들처럼 어쩌면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오긴 했네요. 남편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라 맞벌이여도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가 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시어머니부터 저에게 그걸 강요한지라 남편은 죄책감이 전혀 없었지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엄청난 효자인데다 본인 부모님을 늘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젊으실 적 고생 다 하며 두 아들 키우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장남인 남편은 본인 엄마를 늘 불쌍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에 더 거역하지 못했지요. 시댁과 저희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는데 어머님이 운전을 할 줄 아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은 불시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빈집에 들어와 냉장고도 열어보시고 장롱도 마음대로 정리하시는 등 기겁할 만한 행동을 하셨네요. 처음엔 도둑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니 아무렇지 않게 우리 엄마한테 열쇠 하나 복사해서 드렸어. 이러더라고요. 당시에는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따고 다녔거든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신혼집 열쇠를 하나 가지고 계셨고 당신 집처럼 드나드셨어요. 그리고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 냉장고 상태가 이게 뭐니? 시금치는 3일 안에 먹으래도 다 쉬어 터졌잖니? 그리고 빨래를 널어놓고 왜 걷지를 않아? 이러면 옷감 다 상한다고 내가 몇 번 말하니? 집 관리를 이따위로 할 거면 일을 관둬라. 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가면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내 된 도리를 안 해서 내가 고생한다. 앞으로는 출근하기 전에 미리 저녁밥 해놓고 나가거라. 우리 아들이 냉장고에서 반찬만 꺼내다 먹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장남 사랑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어머님, 제가 그 일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요. 일도 바빠 너무 힘든데 그 일 밥까지 매번 챙겨줘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데 집안일도 좀 같이 하면 어때요? 라고 대들었더니 어머님이 며느리 잘못 들였다며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울고불고 난리 나고 시댁 뒤집어져서는 이혼 얘기 나오고 그랬어요. 며느리인 제가 본인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때 저도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생떼 같은 아이들 둘씩이나 있는 데다 갈라서면 애들 절대 안 주겠다고 시댁과 남편이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결국 제가 어머님께 사과드리면서 일단락 됐었네요. 그래도 그 일 있고 나서는 어머님도 저에게 큰 소리 안 치셨고 조금 눈치 보시는 듯 했어요. 저희 집 올 때 꼭 전화하고 오신다거나 매주 오시던 걸 2주에 한 번으로 늘렸다거나 하는 정도로요. 효자 남편만 애가 탔지요. 저더러 왜 자기 엄마를 배척하냐며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끼리 꼭 어디 갈라쳐도 남편은 항상 시댁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오롯이 놀아줘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상 시부모님 모시고 교회를 다녀버릇해서
어르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빴어요. 어머님도 온갖 잔심부름과 자비를 저에게 시키시는 게 당연했고요. 어머님은 살면서 저에게 정이 많이 드셨는지 아님 나이 먹어 그러신 건지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저 역시 어머님이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자는 시자더라고요. 남편이 돈 사고 쳐서 2천만 원 빚을 졌을 때 제가 이혼 얘기하며 남편이랑 싸운 거 아시고는 남자가 돈 사고 한두 번 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며 되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있는 반찬은 꼭 남편 앞으로 옮긴다거나 고깃집 가면 저에게만 비계 있는 부분을 교모히 준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며 저는 어머님께 도통 정이 안 갔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꼭 저만 찾으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싸갈머리가 없어서 싫다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분고분한 저에게 의지를 하셨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제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일찍 시집 온 탓에 미처 효도도 다 못하고 와서는 절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는 정작 잘해드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내심 마음 한쪽이 아려왔어요. 가뜩이나 건강도 좀 안 좋아지셔서 세월이 흐를수록 엄마 생각이 더 나더군요. 근데 친정은 아랫지방이라 한 번 가려면 마음 먹고 가야 해서 명절 때 아니고서는 잘 찾아뵙지 못하겠더라고요. 시댁은 밥 먹듯이 보는데 내 친정은 자주 못 보니 어쩔 때는 엄마 생각에 울적해지기까지 하더군요. 하루는 남편에게 이젠 애들도 많이 컸고 하루 이틀쯤은 월차 내고 친정 갔다 와도 되지 않겠냐 물으니 당황은 하면서도 흔쾌히 그러라 하더군요. 그래서 휴가를 썼더니 남편이 놀라며 진짜 가게?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진짜 가지 가짜로 가냐고 했더니 남편 말이 그럼 자기 밥은 어떻게 할 거냐네요. 그 말에 알아서 먹으라. 지금까지 내가 돈 벌며 밥 해주고 애 키우고 시부모님 뒤치다꺼리 다 했는데 그 하루 이틀을 못 견디냐고 화를 냈더니 민망한지 자기도 화를 막 내며 갑작스러워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도 폭발해서 당신은 우리 친정에 전화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있냐. 나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고 또 만나며 시중 든다. 이젠 억울해 죽겠다고 하니 남편이 뭘 그리 억울해하냐. 우리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이야. 뭘 그리 선을 그어가며 살려고 그래?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을 늘 내 부모처럼 생각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기가 찼어요. 그렇게 생각한 양반이 전화 한 통 안 하고 살았냐 물으니 자기는 원래 무뚝뚝해서 그런 거 못한다나 이제부터라도 하겠다길래 그러라 했지요. 당장 내 앞에서 하라고 제가 핸드폰을 내밀었더니 당황해서 새빨개진 얼굴로 저희 친정 엄마께 전화 걸더군요. 엄마는 생전 사위 전화 받아본 적이 없다가 화들짝 놀라셨지만 내심 기분은 좋으셨나 봐요. 남편은 그 전화 한 번에 5만 생색 다 내더군요. 그리고는 친정 한번 갔다 오는 대신 시부모님 모시고 온천 한번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언제는 모시고 안 갔나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친정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볼멘 목소리로 왜 말도 없이 갔다 왔냐며 타박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겠다. 이제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겠고 짜증만 나서 그간 제대로 가지도 못했는데 한 번 다녀오면 안 되나요? 어머님도 우리 애들 아빠 자주 봐서 좋으시잖아요. 우리 엄마는 저 1년에 2-3번 보는 게 다예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시긴 했는데 빈정 상하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니 어머님께 더 서운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못해드린 것도 아닌데 이틀 휴가 써서 친정 한번 다녀왔다고 그렇게 온몸으로 삐진 티를 내시는 게 너무 속 좁아 보였어요.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보고 이제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늙어서 챙기고 싶은데 당신이 안 챙기니 내가 챙기겠다 하니 남편이 웬일로 아무 말 안 하더군요. 그때를 계기로 아이 아빠는 물론 시부모님 앞에서도 그냥 대놓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표정이 되게 구겨지시더라고요. 내가 내 엄마랑 전화하는데 뭐가 그리 서운하신 걸까요?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부모님과 통화 한번 하고 나면 나도 우리 아들이랑 더 자주 전화해야겠다. 늙으면 자식뿐이야. 며느리한테 정줘서 뭐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부모 생각하는 건 자식뿐이죠. 며느리가 아무리 애써도 누가 알아주나요? 여보, 부모님께 더 잘해. 어머님은 당신밖에 없으셔. 라고 일부러 더 큰 소리 치곤 했지요.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끄덕끄덕 했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항공사 다니는 제 친구 덕분에 제주도에 공짜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 표가 딱 2장 있다고 하길래 부모님을 보내드리려니 엄마가 아버지랑 가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여쭤보니 어머님 역시 자식들이랑 같이 가면 모를까 아버님하고 단둘이는 안 간다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고민하던 차에 친정엄마가 더 나이 먹기 전에 딸이랑 단둘이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딱 2박 3일 간단하게 제주도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랑은 여행 자주 다녔죠. 제주도도 한번 갔었고 몇 년 전에는 어머님 환갑 맞춰 저희가 싱가폴로 여행도 다녀왔었어요. 반면 저는 친정이랑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부서 이동 전 덜 바쁠 때 엄마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 회사에 휴가 쓰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야 여보. 시부모님이랑은 여행 몇 번이나 갔었잖아. 제주도도 갔고 싱가폴도 갔었고 난 우리 친정부모님이랑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어. 딱 2박 3일 간단하게 다녀오겠다는데 거기서 시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당신이랑 여행하고 싶어 하셔. 당신 부담스러워할까봐 얘기 안 한 거라고. 그럼 뭐 취소하고 어머님이랑 가라는 말이야? 이왕 계획한 거 좋게 보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시부모님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남편은 입을 삐쭉 내밀며 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저더러 친정엄마랑 여행 가냐고 묻더니 에휴 나도 우리 아들이랑 여행 가야 하는데 다음엔 우리 아들이랑 나 좀 보내줘라 라고 하시더군요. 진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서운하다 하셨다나 봐요. 남편이 저에게 친정엄마랑은 다음에 가고 이번에 시어머니랑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곧 생신이시잖아. 생신 기념으로 자기가 좀 모시고 다녀오면 안 될까? 불쌍한 우리 엄마 좀 이해해주라. 그 말에 저는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어머님 자기가 좀 모시고 여행 다니지 그랬어? 지금까지 주말마다 누워만 있으려 했으면서 그 시간엔 뭐하고? 당신은 왜 효도를 나한테 밀어?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니까 그렇지. 좋아하시긴 뭘 좋아하셔. 몸에 좋은 건 다 당신 주고 당신이 집에서 집안일 조금이라도 더 할까봐 도끼 눈을 뜨고 나 감시하시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다투게 되었고 저는 여행할 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내년에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을 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티켓 양보해드릴 테니 아들이랑 다녀오세요. 제가 티켓이랑 호텔 다 잡아드릴게요. 그 말에 어머님은 당황은 하시면서도 또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친정엄마랑 나는 이번에 안 가고 양보할 테니 어머님이랑 가라고요. 어머님이 아들이랑 여행하고 싶어 하셔서 양보했다고 하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굳이 양보할 필요가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 어머님 생각 진짜 안 하는구나. 어머님은 당신이랑 여행 간다고 지금 옷도 사러 가신대. 설마 실망시켜드릴 참이야? 말로만 하는 입효자구나? 라고 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이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애들이랑 해맑게 웃으며 배웅했는데 남편 표정 완전 썩어 있더군요. 어머님만 아들이랑 모처럼 여행이라 소녀처럼 해맑으셨고요. 그렇게 2박 3일 제주도에 보냈는데 돌아온 모습 보고 속으로 박장대소를 했네요. 남편은 기가 다 빨린 건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고 어머님도 심술이 가득 난 채로 귀가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날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다 털어놓더군요. 어머님 모시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대요. 렌트를 했더니 멀미난다며 버스를 타고 다니자 하셔서 2박 3일 내내 뚜벅이 여행을 했고 식당도 가는 데마다 맛없다고 투덜거리셔서 남편이 힘들어 혼났다네요. 그리고 덥다 춥다 목마르다 다리 아프다 아이처럼 보채시는 바람에 두 분이 여행 마지막 날엔 대판 싸우고 말도 안 했대요. 너무 꼬시더라고요. 그거 다 제가 도맡아 하던 일이었거든요. 까탈스러운 어머님 성격 맞춰드리고 시중, 잡일 다 들어드린 게 저인데 저 없이 둘이서 여행 가니 남편이 그걸 다 했던 거지요. 그리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고생하셨더라고요. 제 남편이 욱하는 성질이 있어 어머님한테 툭하면 소리 지르고 발걸음은 또 얼마나 빠른지 두 분이 다정하게 걸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기념품 좀 사실라 치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돈 아깝다고 말리는 바람에 어머님은 제주도 가서 돌하르방 초콜릿 하나 못 사오셨대요. 여행을 한 건지 2박 3일 훈련을 받아온 건지 모르겠답니다. 그렇게 서로 안타까워하고 애태우던 모자였는데 말이죠. 참 웃기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늘 남편한테 잘해라. 네 남편만한 남자 없다. 난 우리 아들이 너무 짠하고 불쌍해 죽겠다 타령하시고 남편 역시 본인 엄마한테 효도하지 못해 안달이었으면서 정작 둘이 제주도 보내놓으니 고생만 하고 온 게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랑 남편 사이는 어쩐지 모르게 서먹해졌더군요. 남편 태도가 더 어이없어요. 저 없으면 효도도 못하는 거였는지. 아무튼 9일 이후로 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남편 모습에 정이 더 떨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친정엄마랑 마음 편히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게 만드는 쫌생이랑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나 싶고요. 남편 역시 저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건지 아님 제 차가운 반응에 불안해진 건지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요. 시댁 가자는 말도 덜하고 제 앞에서 일부러 친정에 전화 걸고 그러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전화에 밥 먹자 놀러가자 하시면 남편이 커트해서 나중에 가자고 거절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어쩐지 감흥이 없어졌고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인데 권태기가 빡시게 온 걸까요? 아님 너무 실망해서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아무튼 참 웃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